안녕하세요. 세상을 연결하는 엔테나입니다. 미국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로 한국에서 파급 효과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한화, SK, 현대오일뱅크, 다른 나라에서 이제 석유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나라 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임 리베이트를, 운임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하는 발표가 있어서 이것을 지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21년까지 원유 운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죠. No Middle East Crude Purchases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중동, 이란에서 원유를 사지 않는 한화, SK, 현대오일뱅크 이런 데에서 기름을 사올 때 운임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것을 2021년까지 주겠다는 얘기죠. 이란산 원유 대체를 찾는 회사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회사들이죠. 작년 말까지 주기로 했어요. 우리나라가 이란 원유 수입을 제재를 면제받았었잖아요. 면제받았는데 이게 4월 22일 날 다시 복귀가 됐어요. 철회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란산 원유를 못 사게 된 거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야, 이거 이란산 원유를 이제 기업들이 못 사니까 다른 나라에 사갖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운송비가 많이 들잖아요. 기름값도 비싸요. 원유가 이란산 원유가 좀 싸거든요. 중진류기 때문에 싼데, 그러니까 더 싼 거를 더 운임도 적게 들어서 좋게 수입을 했다가 이제는 그걸 못 사니까 더 비싼 원유를 사서 더 많은 운송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운임 인센티브를 제공하던 걸, 작년 말까지 제공하던 것을 2021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가 더 연장해주겠다라는 얘기를 발표를 한 거죠. 아주 발빠른 좋은 대처입니다. 잘 하시고 계시죠? 그런 내용이고, 인센티브 종료 기간을 연장했다. 운임 인센티브가 과연 얼마를 그러면 준 거냐? 16원이에요. 16원 얼마 안 되네. 나 같으면 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1리터당 16원이고요. 한 분기에 수입하는 게 250만 배럴. 250만 배럴을 리터로 환산을 해서 계산했더니 거기다 16원을 곱했더니 제가 계산한 내용은 총 6,400억이 나와. 운임 인센티브로 들어가는 거죠. 와, 많다. 기업 좋겠네가 아니라 6,400억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재정을 더 소비해서 다른 나라에서 원유를 사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 트럼프가 도대체 원하는 건 뭘까요? 도대체 이란에서 뭐를 빼먹으려고, 이런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대기업들 SK, 그다음에 현대오일뱅크, 힘들지만 소비자들한테 부담시키진 말아야지. 이럴 가능성은 없어요. 다 소비자에게 부담이 가는 거고, 6,400억이 그나마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 주니까 그나마 이게 가격이 많이 안 올라가는 거지. 이것도 없다. 더 올라가겠죠. 당연히 이거 다 소비자에게 부담되는, 전가되는 그 부담인데, 참 2011년까지 3년간 이제 연장을 해줄 거라고 얘기하고요. 원유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는데 얼마큼 감소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데,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이란산 원유를 사오는 네 번째 국가. 평균적으로 한 달에 1200만 배럴을 수입을 했다. 아시아에서 오일 소비를 네 번째로 많이 하는 국가. 2019년도 올해 1분기에 2억 2천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을 했어요. 72.5%입니다. 1분기 약공것이 2억 7천만 배럴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2억 2천만 배럴을 중동에서 갖고 오기 때문에 중동에서 의존도가 72.5%가 정도가 되는 거죠. 이것을 점점 줄여나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것 같습니다. 2018년에 1분기에는 얼마였냐면 77.6%인데 한 5%가 빠진 거죠. 제재가 그만큼 강력해서 앞으로도 점점 더 감소하겠죠. 반대로 이제 미국에서 수입하는 원유와 카자흐스탄 수입하는 원유는 각각 5배, 2배씩 증가를 했어요. 각 분기에.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미국 수산 원유 또는 카자흐스탄 원유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트럼프가 원하는 게 이건지요? 자유시장 경제를 하다가 파괴하는 행동이죠. 이런 목적이었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진짜 국제적으로 공동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인도죠.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이란 오일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제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 입장에서는 5년간 경제를 꾸준하게 잘 성장시켰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중동에서 올라온 원유를 값싸게 계속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란과 인도, 이란은 파키스탄을 가운데 두고 이란과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니까 인도가 여기 있으면 파키스탄 여기 있고요. 여기 이제 이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가까워요. 가까운 나라고, 실제로는 인도도 이슬람 국가고 이란도 이슬람 국가죠. 이란은 이슬람의 시아파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나라에서 어떤 여러 가지 유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란에서 원유를 수입할 때 인도에서 루피로 결제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달러로 결제하는 게 아니라 루피로 결제할 수 있게끔 해줬고요. 또 인도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갖다가 수출할 때 그 수출 대금을 석유로 받기도 하고, 그걸 인정해 주기도 하고. 인도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인데, 이란 원유 수출의 한 11%를 인도가 이제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인도와 이란. 근데 이렇게 밀접한데 제재를 가하니까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따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소비를 줄이려고 하니까 야당 쪽에서 당장의 물가 상승이 있잖아요. 석유 에너지랑 관련이 있으니까 에너지 관련된 모든 기업들, 그런 기업들의 가격이 올라갈 거고, 그것 때문에 제조를 하는 여러 가지 가공품, 식품 가공이든 뭐든 간에 다 이제 원유를 쓰기 때문에 그런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이
기업들이 다 상승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물가 상승이 확 올라간다. 야당에서는 이거 하지 말아라. 안 돼. 인도의 국내 문제에서도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어요. 인도는 국내에서 순위파와 시아파의 어떤 균형을 추구하고 있었는데 그 이란 제재 때문에 이란산 원유를 금지해버리면 순위파는 괜찮지만 시아파 입장에서는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느낌이 들겠죠. 자기 이제 뿌리가 어쨌든 간에 이란인데 이란 원유를 수입 안 해? 불평불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정치적인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 인도에서는 대응 방안이 무엇이냐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나름의 대응 방안은 뭐냐면 사기업이 알아서 자기 영리 추구의 목적으로 이란 원유를 그냥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권장을 하자. 국가적으로는 못 쓰게 전체적으로 제재를 했다. 하지만 알아서 사기업이 자기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이란 원유를 쓰는데 그것까지 어떻게 하겠냐 내가. 뭐 어떻게 해? 뭐 이런 식으로 배째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사기업들이 알아서 그렇게 좀 할 수 있게끔 좀 촉진시키고 조장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란에 대한 제재를 좀 뚫고 나가자라는 게 인도의 어떤 지금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해야 되죠. 우리나라는 지금 돈이라도 있으니까 인센티브를 주고 해서 어쨌든 간에 이거를 좀 해결해 나가게끔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중국은 따르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이미 많이 이제 여론에서 나오고 있어요. 뭐 그러다 갑자기 따를지 모르겠지만 안 따를 거라고 확신합니다. 인도는 아마 이런 식으로 우회하지 않을까. 도대체 트럼프가 지금 원하는 건 뭐냐? 이란을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냐? 4월 22일 날이 이제 제재를 면제해 7개국 중국, 일본, 인도, 한국, 터키 다른 나라, 여러 나라 제재 면제를 철회해버려. 이란산 원유를 사지 못하게 되는 그게 이제 4월 20일 날 결정됐고 그러고 나서 5월 5일 날 존 볼턴은 안보보좌관이 야 혹시 이란이 미국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미국 폭격기나 전투기를 갖다가 걸프만에 배치하자. 이런 얘기를 해버려요. 굉장히 전투적이죠. 전쟁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옛날부터 체제 전복 레짐 체인지를 정말 꿈꿔왔던 사람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이란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란 핵협상을 뭐라고 그러냐면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이라고 하는데 JCPOA라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7개 국가가 있어요. 물론 미국 빼고 6개. 프랑스, 영국, 독일, 러시아, 중국 이렇게 있죠. 물론 이란도 들어가 있고요. 자기까지 해서 6개. 그런 국가들이 만약에 지금 현재 경제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이걸 이란 편에 서서 좀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란은 점점 기울고 있거든요. GDP 규모가 IMF 추산으로 2019년 이번 연도에 한 5% 빠질 거라고 이미 발표가 됐어요. 경제 위기는 점점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핵무기 만들고 우라늄 농축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버렸어요. 굉장히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도대체 원하는 건 뭔지.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공격할 거다. 공격은 안 할 것 같은. 이제 왜냐면 공격을 해가지고 대피받던 부시 그것 때문에 지지도 확 떨어지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럴 지금 상황인가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존 볼턴이야 공격적인 성향이 확실하게 다분히 드러나는 분이고 트럼프와의 교감은 이루어지지 않는 생각이 들고 도대체 원하는 건 무엇인지.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지지 기반을 결속시킬 목적으로 좀 더 강경한 자세로 이란에 대해 대응하면 표 얻는 데 도움이 된다. 뭐 그런 목적이 있다고 그러면 선거 이기잖아요. 선거 이기면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 아까 말했던 JCPOA라고 하는 그것을 다시 하고 싶다는 자기 버전으로. 그게 언론에 드러난 트럼프의 목적이 이제 그거긴 한데 그게 뭔가요, 그게? 그냥 기존에 오바마 했던 거 따르면 되는데 그거 싫어가지고 하여튼 자기 그게 목적인지 하여튼 뭘 목적인지 이게 불명명해서 원하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다시 트럼프가 재선이 돼서 당선이 된다면 JCPOA가 다시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냥 트럼프가 했던 것은 오바마 했던 거 그냥 다시 뒤엎고 자기가 하는 거. 뭐 이 정도 아닐까 싶긴 한데 지금 현재 이란의 경제 위기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제재도 점점 강해지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세계 각국이 어쨌든 따르는 신용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계획, 독자적인 전략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그거에 따라서 운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거고요. 뭐 인도나 막 이런 중국도 마찬가지로 좀 고민을 할 거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JCPOA에 들어가 있던 나머지 독일,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이 도와주지는 못할 거다. 도와달라고 했잖아요. 도와주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유럽, 독일, 프랑스, 영국에 있는 여러 기업들이 예를 들면 제재랑 관련 없는 기업, 식품 기업이나 의약품 기업 이런 기업들이 미국에도 물건을 팔고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이란에 대해서 계속 뭔가 이렇게 액션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액션을 취하게 되면 그것이 미국의 시장에 영향을 줘서 미국에서 물건이 안 팔리는 또는 뭐 찍히는 그런 상황을 초래할까봐 기업들은 눈치를 보고 있어서 실제로는 도와주는 게 거의 없을 거다. 석유가 문제인지 아니면 체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건지 뭐가 체제 저 마음에 안 드는 건 또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트럼프의 어떤 재선을 위한 건지 이게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상 아주 암울한 그리고 막막한 트럼프의 이란에 대한 원하는 것 방송이었습니다.